치워요? 고물로 돈 벌면서 남의 차까지 건드려? 양심도 없어요?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67세 김명숙 뺨을 맞았습니다. 리어카를 끌다 미끄러진 것뿐인데 보험 사기꾼으로 몰렸어요.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눈 위에 무릎 꿇고 골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를 건드린 사람들은 몰랐어요. 할머니의 딸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 기록이 무엇을 바꿀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눈이 쏟아지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낡은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손잡이를 감싼 검은색 테이프는 이미 여러 번 덧대어 붙인 흔적이 역력했고 바퀴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리어카 안에는 어제 주운 골판지 뭉치와 플라스틱 페트병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위로 얇은 비닐천을 덮어두었지만 바람에 살짝씩 들썩였어요. 그리고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그녀는 낡은 털장갑을 낀 손으로 손잡이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목까지 올라온 두꺼운 패딩 점퍼 위로 낡은 목도리가 여러 겹 감겨 있었고 얼굴 절반을 가린 검은색 마스크 너머로 숨소리만 조용히 새어나왔어요.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시장 근처 골목을 돌아야 했고 아침 7시 전에 고물상에 들러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미끄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 명숙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눈이 쌓여서 가려져 있던 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리어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며 옆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SUV 차량의 범퍼를 살짝 건드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리 크지 않았고 명숙은 황급히 리어카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손목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왔지만 참았어요. 차량에 흠집이 생겼는지 확인하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명숙이 고개를 들자 흰색 밍크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미정이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짙은 화장과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가 그녀의 경제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정은 차량 범퍼를 확인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져서. 명숙이 마스크 너머로 작게 사과했지만 미정은 이미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렌즈가 명숙을 향했습니다. 명숙은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을 또렷이 봤어요. 큰딸 세린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미정은 명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옷과 마스크, 그리고 새벽 어둠 속에서 명숙은 그저 고물을 줍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미끄러져서 그만. 말도 안 돼요. 요즘 이런 수법 많다는 거 나도 알아요.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차 일부러 긁고 합의금 뜯어내는 거.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소리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골목 모퉁이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남자도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명숙의 얼굴이
마스크 아래에서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정말 오해? 증거 다 찍혔어요. 여기 다들 보셨죠? 이 사람이 제 차에 일부러 부딪혔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더욱 명숙 쪽으로 들이밀었고 명숙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카메라를 가리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워요. 짝! 명숙의 뺨에 미정의 손바닥이 날아왔어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명숙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크가 조금 흘러내렸지만 명숙은 황급히 다시 올려 얼굴을 가렸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엄어하고 작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얼얼한 뺨을 감싼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어요. 미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어카 손잡이를 발로 차버렸고 균형을 잃은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지며 안에 실린 골판지와 페트병들이 눈 위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이런 걸로 돈 벌려고 남의 차까지 건드려요? 양심도 없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골판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끝이 차가운 눈을 건드릴 때마다 시렸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다시 모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골판지를 주우는 명숙의 등이 점점 더 작아 보였습니다. 목도리 끝이 눈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졌고 장갑 낀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합의금 1,000만 원 내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1,000만 원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돈이 없으면 만드세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도시에서 제일 큰 회사 임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상대로 소송 걸면 백전백승이라고요.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큰딸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연이었어요. 둘째 딸 지연은 집에서 급히 나온 듯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달려왔고 명숙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명숙의 어깨를 감싸자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지연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세요, 엄마. 지연은 명숙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명숙의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그녀는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손목. 됐어, 괜찮아. 명숙은 다시 골판지를 주우려 했고 지연도 함께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모았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딸도 있네요? 그럼 딸이 합의금 내세요. 어차피 한 가족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건 사고였어요. 눈길에 바닥이 얼어 있어 미끄러진 거라고요. 사고? 웃기지 마세요. 증거 다 찍혔다니까요. 미정은 휴대폰 화면을 지연에게 들이밀었어요. 지연은 그 화면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우리 엄마 뺨까지 때리셨잖아요. 이건 폭행이에요. 뭐? 폭행? 내가 언제? 다들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목격자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미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이 사람이 제 휴대폰을 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정당방위라고요. 정당방위요? 리어카도 발로 차셨잖아요. 그것도 정당방위예요?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미정을 향해 들었어요. 저도 지금부터 녹화할게요.
어머니 말씀 다 기록하겠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길에 미끄러진 건데 왜 우리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내라고 하세요? 차가 긁혔잖아요. 어디 가요? 제가 봐도 흠집 하나 없는데요. 지연은 차량 범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범퍼에는 눈에 띄는 흠집이 없었어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페인트 벗겨진 거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럼 지금 같이 정비소 가서 확인해요. 정말 흠집 있으면 저희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없으면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지연의 말에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미정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모녀가 협잡질하는 거지? 협잡질이요? 저희 엄마 손목 보세요. 부어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지연은 명숙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손목은 이미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명숙은 아픔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경찰 불러요.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좋아요. 부르세요. 저희도 폭행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팽팽히 마주보고 서 있는 동안 명숙은 조용히 리어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지연아, 됐다. 집에 가자. 명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명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가자. 제발. 명숙의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명숙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휴대폰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 끝까지 안 갈 줄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말없이 명숙의 옆을 걸었어요. 그녀의 손목은 여전히 붓기 시작하고 있었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마스크를 벗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린이 시어머니였어. 내 큰딸 시어머니가.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저녁 명숙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경로당 회원 단톡방에서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거 봤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보험 사기 치는 사람 영상. 어머,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얼굴은 안 보이는데. 요즘 이런 사람 많대. 일부러 차 들이받고 합의금 받아내는 거.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휴대폰을 가져갔고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상이었습니다. 미정이 찍은 그 영상이 벌써 커뮤니티에 퍼진 것이었어요.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리어카 보험 사기 현장 포착. 고급 외제차만 골라서 긁는다는데. 영상 속에서 명숙은 리어카를 끌다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다들 봐요. 증거 영상입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임. 요즘 노인네들 이런 수법 쓴다던데 진짜네. 차주인 불쌍하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거 완전히 왜곡됐어요. 미끄러진 거라는 설명은 하나도 없고.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지연아.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두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데.
지연은 댓글창을 열어 반박 댓글을 쓰려 했지만 명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만해. 더 싸우면 더 커져. 명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커뮤니티를 계속 확인했어요. 영상은 다른 단톡방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었고 심지어 인근 동네 커뮤니티까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러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다 말고 멈췄습니다.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명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시장 가야지. 장 봐야 해. 오늘은 제가 갈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도 그걸 알았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명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시장에 다녀온 뒤 표정이 어두웠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야채 가게에서는 아예 대놓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경로당 관장이었어요. 명숙 씨, 죄송한데요. 네, 관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요즘 경로당에 말들이 많아서요. 한동안은 좀 나오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세린의 집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린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학교에서 뭐 있었어?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이 외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 세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보험 사기 친다고. 외할머니가 일부러 차 긁고 돈 받아낸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세린은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민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명숙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명숙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국손해보험조사 담당 김민호 대리입니다. 어제 사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제 오전 7시경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건 알고 계시죠? 네. 조미정 씨가 보험 처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쪽에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셨고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로 전송된 영상 링크를 열었어요. 화면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고 전 명숙이 리어카를 끌고 오는 모습, 그리고 사고 후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사고 순간은 화면이 검게 끊겨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사고 순간 영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저장 오류로 보이는데요. 그럼 제가 미끄러진 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미정 씨 측 주장대로 접촉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보험회사에서. 명숙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순간이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미끄러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CCTV는요? 골목에 CCTV 있잖아요. 글쎄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연은 즉시 외투를 챙겨 입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당직 직원이 그녀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아침 7시쯤 골목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열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경찰 신고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경찰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그 골목 쪽은 CCTV 사각지대예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각지대요? 네. 주차장 쪽 카메라는 있는데 골목 안쪽까지는 안 잡혀요. 그리고 보관 기간도 일주일이라서 빨리 신청 안 하시면 지워질 거예요. 지연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숙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녁이 되자 명숙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정이었어요. 김명숙 씨죠? 저 조미정입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의금 2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오늘 안에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내일 바로 경찰 신고하고 소송 들어갑니다. 사모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요? 내 차 긁혀놓고 당당하기까지 하네. 오늘 밤 12시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날 저녁 세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과 부어오른 손목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세린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세린은 민준이 학교에서 당한 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가 엄마, 시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돼. 세린아, 너희 시댁이랑 사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 도윤이도 있고. 세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도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정에. 여보, 우리 엄마가. 도윤은 자신의 휴대폰을 세린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명숙이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돌아다니던데 요즘 보험 사기 조심하라고. 이게 우리 엄마야. 그리고 차 주인이 당신 어머니고.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당장 지워. 뭐? 그 영상 당장 지우라고.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내가 장모님 사위라는 거 알면 나 회사에서 어떻게 돼? 여보, 우리 엄마는 억울하게 당한 거야. 시어머니가 뺨까지 때렸어. 그건 어머니 입장도 있으셨을 거 아니야. 차가 긁혔는데. 긁히지도 않았어. 세린아, 이 일 그냥 덮자. 합의금 내면 되잖아. 내가 돈 댈게. 세린은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제발 이 일 커지면 나만 손해야. 도윤은 세린의 어깨를 잡았지만 세린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 나 친정 갈게. 세린은 도윤을 밀치고 문을 열었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동안 세린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눈 위에 무릎 꿇고 골판지를 줍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댓글, 그리고 확산된 모든 기록들을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명숙과 지연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세린아, 왜 또 왔어? 엄마, 저 도와드릴게요. 세린은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세요. 손목하고 뺨 다 찍어서. 세리나, 그건. 그리고 저 캡처 다 해뒀어요. 영상이랑 댓글이랑 전부. 세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언니, 그걸로 뭐 하게? 기록해야 해. 전부 다. 그래야 나중에 쓸 수 있어. 세린은 휴대폰 녹음 앱도 켰어요. 엄마,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말씀해 주세요. 시간 순서대로요. 명숙은 딸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그 모든 것을 녹음했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잠들지 않았어요. 세리는 마지막으로 폴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거. 이제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리는 명숙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진단서 받아야 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정형외과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명숙은 자꾸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세리나, 그냥 가자. 돈만 아깝고.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명숙의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명숙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손목이 많이 부었네요. 언제 다치셨어요? 이틀 전에요. 넘어지면서. 세린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사고였어요. 리어카 끌다가 미끄러지셔서요. 의사는 X-레이 촬영을 지시했고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대 손상이 있네요. 심하진 않지만 최소 2주일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 명숙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세리나, 이거 받아서 뭐하게.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나아. 엄마, 진단서는 일단 받아두는 거예요. 세리는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투명 파일에 넣고 병원 영수증도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만들어둔 증거 폴더에 사진을 찍어 저장했어요. 진단서, 영수증, 손목 사진, 뺨의 붉은 자국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냥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만하자.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자꾸 자신을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린은 명숙을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뭐 드실래요? 난 괜찮아. 너만 먹어. 엄마, 같이 드세요. 세린이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지만 명숙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대로 멈췄어요.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명숙은 그저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식기 전에 드세요. 응. 명숙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세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린이 말했어요. 엄마, 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좀 다녀올게요. 세린아, 그만해. CCTV 없다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린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시간대라 아침과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도 왔었는데요. CCTV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리려고요. 아, 그 사고 건이요?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 그쪽은 사각지대라서요. 주차장 카메라라도 보면 안 될까요?
그건 경찰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뒤쪽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문 기사님. 이분이 CCTV 문의하시는데. 문상철이었습니다. 야간 시설 기사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쪽 말씀이신가요? 이틀 전 아침 7시쯤 골목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그때 뭐 보신 거 없으세요? 문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날 아침에 제가 야간 근무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소란스러워서 봤어요. 세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뭘 보셨어요? 리어카 끄시던 분이 넘어지신 거요. 눈 때문에 미끄러진 것 같던데.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차 블랙박스 쪽 배선이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배선이요? 네. 제가 전기 쪽 일을 오래 해서 그런 건 눈에 띄거든요. 차량 블랙박스 선이 뭔가 만진 흔적이 있었어요. 세리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누가 일부러 만졌다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하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선이 느슨해지진 않거든요. 문상철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문상철의 연락처를 받아 적었어요. 혹시 나중에 증언 부탁드려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문상철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문상철의 말을 곱씹었어요. 블랙박스 배선을 누가 만졌을 수도 있다는 것. 사고 순간 영상이 공백인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집에 도착하자 명숙은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 녹은 물에 젖은 골판지들을 하나하나 펼쳐 말리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세린도 함께 골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명숙이 갑자기 멈췄어요. 세린아, 이거. 명숙의 손에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모서리에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세린이 가까이 다가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리어카 정리하다 나왔는데. 봉투를 펼쳐보니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봉투의 로고를 자세히 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로고였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주운 거예요? 글쎄, 며칠 전에 리어카에 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세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단 보관할게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녁이 되자 지연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 엄마 어때? 손목 진단서 받았어. 인대 손상이래. 그럼 이거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기록하는 거야. 전부 다. 세리는 노트북을 열어 증거 폴더를 보여줬습니다. 진단서, 영수증, 사진, 영상 캡처, 댓글 기록, 통화 녹음까지 모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니, 이거 다 언제 했어? 어젯밤부터. 아직 더 모아야 해. 세리는 회사 로고 봉투도 사진을 찍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의미를 모르지만 일단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지연이 봉투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니, 이 로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봉투를 들여다봤지만 결국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뺨의 자국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냥 합의금 내고 끝내는 게 나을까?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거실에서는 세린과 지연이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세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해도 나는 안 포기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어요. 야, 이거 내 동네 맞지? 이 할머니 착하다더라. 링크를 열어보니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미정이 올린 글이었어요. 오늘도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은 언제나 보람차답니다.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노인정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요즘 이런 분들 흔치 않은데 부럽습니다. 저도 배워야겠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 명숙을 뺨 때리고 고물을 눈밭에 쏟아버렸던 그 사람이었어요. 지연은 게시물을 캡처해서 세린에게 전송했습니다. 1시간 뒤 세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나도 봤어. 어이가 없다. 오전 10시쯤 명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TV, 작은 식탁. 그녀의 눈빛에는 가벼운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김명숙 씨, 제가 오늘 온 건 선처를 해드리려고요. 미정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합의서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1,000만 원으로 끝내드릴게요. 명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고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사모님,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합의금 낸다는 거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미정은 펜을 꺼내 명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숙은 펜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사모님, 제가 딸한테 물어보고 딸이 뭘 알아요? 이건 어른들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명숙 씨, 제가 지금 선처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찰 가고 소송 가면 1,0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소 3,00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류 위에 펜 끝을 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지연이는 급하게 거실로 들어와 명숙의 손에서 펜을 빼앗았습니다. 지연아, 그게... 엄마, 이거 서명하시면 안 돼요. 지연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합의서예요? 여기 보세요. 고의적 사고 인정,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명예훼손 관련 책임 전가.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자백서잖아요. 미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고 낸 사람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의적 사고요? 엄마가 일부러 부딪혔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연히 제 차에 딱 맞춰서 부딪혔다고요? 지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하겠습니다. 뭐? 녹음? 네. 법적으로 문제될 말씀 안 하시면
상관없으시죠?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지금 피해자한테 이렇게 나와도 돼? 저도 제 엄마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웃기지 마. 내 엄마가 뭘 잘했는데. 지연이는 침착하게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 조항 보세요. 향후 영상 및 증거자료 공개 금지. 이거 왜 넣으셨어요? 그야. 서로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지. 아니면 어머니 쪽에서 숨기고 싶은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지연이가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미정이 재빨리 낚아챘어요. 이 서류 없으면 경찰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세요. 저희도 폭행죄로 맞고소하겠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후회하지 마요. 그때 큰딸 세린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미정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분 제 친정 엄마예요. 미정은 명숙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마스크 없이 마주본 명숙의 얼굴이 이제야 낯익게 느껴졌어요. 아니, 사돈이셨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 그럼 이건 오해였네요. 사돈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린아, 우리 집안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밖에 알려지면 도윤이도 곤란해지잖아. 엄마가 억울하게 당한 건 어떡하고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어. 세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세린아, 제발. 나가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정은 결국 서류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가기 직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집안끼리 이렇게 되면 도윤이가 제일 힘들어. 문이 닫혔습니다. 세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린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세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도윤이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 한 거야? 뭐 하긴 당연한 소리 했지. 당연한 소리?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세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울긴. 우리 엄마는 뺨까지 맞았는데. 그건 뭐,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아? 도윤은 세린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처제한테 전화해서 녹음 파일 지우라고 해. 왜? 녹음 파일 지워야지. 우리 엄마 목소리 녹음한 거 있잖아. 안 지워. 세린아, 이러지 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 당신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린이 다가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뭐 있어? 무슨 소리야? 법인카드로 뭐 샀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사 업무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 문자 내역 중 법인카드 결제 알림을 보여줬습니다. 주얼리 마이너스 280만 원. 법인카드를 함부로 써서 문자 알림을 세린의 폰에 등록을 해놓았었거든요. 세린은 화면을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회사 업무야? 280만 원짜리 주얼리가 회사 업무? 도윤은 말을 더듬었어요. 선물이야. 엄마 생신 선물. 어머니 생신이 언제인데? 석 달이나 남았잖아. 세린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쭉 나왔어요. 레스토랑, 백화점, 골프장, 호텔. 이게 다 뭐야? 회사 사람들 접대하고 접대를 매일 해? 주말에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디가? 캡처해야지. 이것도 증거니까. 세리나, 그거 회사에 알려지면 나 잘리는 거 알아? 알아. 그래서 더 궁금한 거야.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도윤은 세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그냥 넘어가자. 내가 잘못했어. 세린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일은 덮고 당신 일은 넘어가자고? 그게 되는 소리야? 세린아, 나 친정 갈 거야. 당신이랑은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어. 세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막아섰지만 세린은 밀쳐냈어요. 비켜. 민준이는 어떡하고. 민준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세린은 아들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외할머니 집에 가자. 아빠는? 아빠는 혼자 있을 거야. 민주는 아빠를 돌아봤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미정이었어요. 도윤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 장모님이랑 완전히 틀어졌어. 엄마, 나도 모르겠어요. 회사에는 알려지면 안 돼. 절대로. 알아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세리는 손자 민준을 데리고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이 놀라 일어났어요. 세리나,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여기서 좀 있을게요. 세리는 노트북을 열어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 장소를 정리했어요. 지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몰라. 근데 뭔가 이상해. 도윤이가 이렇게 돈을 쓸 이유가 없거든. 세리는 증거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리는 명숙과 지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엑셀 파일의 날짜, 금액, 장소, 업종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 주말마다 백화점,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씩 호텔 결제. 이게 다 뭐지? 세린은 카드사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도윤의 법인카드는 세린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세린은 카드 한도 조회 메뉴를 눌렀어요. 월 500만 원. 이번 달 사용액은 이미 480만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세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도 조정 메뉴를 클릭했어요. 월 한도를 50만 원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리는 노트북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전 10시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리나, 카드가 막혔어. 뭐 한 거야? 한도 조정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4명의 카드니까. 세리나, 농담 아니야. 지금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는데 카드가 안 돼. 그럼 본인 카드 쓰시든지. 세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연달아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이번엔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리나, 도윤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카드를 막아버렸다며. 회사에서 망신당했잖아.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너 지금 집안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세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이제 기록할 거예요. 전화 내용도 다 남겨둘게요. 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어요. 너, 진짜 후회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명숙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백반집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직 손목도 안 나았는데. 괜찮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 세리는 결국 명숙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백반집으로 나간 뒤 세리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증거 폴더를 정리하고 있는데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준아, 밥 먹었어? 응. 민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조금만 더. 괜찮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스 2개 왔습니다. 세린이 문을 열자 큰 박스 2개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 주문한 거 없는데요? 여기 주소 맞으시죠? 서명해 주세요. 세리는 영문도 모른 채 서명하고 박스를 들여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고급 화장품 세트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한 세트에 80만 원. 이게 뭐지? 세리는 송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령이는 명숙으로 되어 있었고 결제는 착불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걸 주문하실 리가 없는데. 세린이 고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명숙 씨 댁 맞으시죠? 저희 화장품 업체입니다. 네. 반품 접수하셨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사용 흔적이 있어서 반품이 안 됩니다. 반품이요? 저희 주문한 적도 없는데요. 아니, 어제 전화로 접수하셨잖아요. 김명숙 씨 본인이시고.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엄마는 그런 전화 안 했어요. 하지만 녹취록에 남아있는 걸요. 그리고 지금 택배로 받으셨잖아요. 착불로 온 거잖아요.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확인 좀 하시죠. 서명하신 분이 김명숙 씨 맞으시면 결제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리는 송장을 다시 봤어요. 서명란에는 흘려 쓴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세리는 즉시 택배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송장 번호 확인 좀 해주세요. 택배기사와 통화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서명하신 분, 어르신 아니셨는데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뭐라고요? 네. 분명히 젊은 분이 받으셨어요. 40대쯤? 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명숙인 척하며 물건을 받은 것이었어요. 세린은 현관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실로 가서 물었어요. 어제 오후에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경비실에서 어제 오후 CCTV를 돌려봤습니다. 오후 2시쯤 낯선 여자가 명숙의 집 현관 앞에서 택배를 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이나 옷차림으로 봐서 40대 여성 같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세리는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증거 폴더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택배 송장, 화장품 박스 사진, 통화 녹음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숙이 돌아왔을 때 세린이 물었어요. 엄마, 어제 집에 누가 왔다 갔어요?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화장품 주문하신 적 있으세요? 화장품? 무슨 화장품? 명숙은 박스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런 거 살 돈도 없어. 무슨 일이야? 세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누군가 명숙인 척하며 물건을 받았고 반품 사기 누명까지 씌우려 한다는 것을요.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나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이건 누군가 일부러 꾸민 거예요. 세리는 휴대폰에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온 협박 문자였습니다. 200만 원 결제 안 하시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세리는 문자를 캡처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CCTV에 다른 사람이 받은 증거 있습니다. 잠시 후 화장품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 그게. 확인해 보니 저희 쪽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요? 네. 죄송합니다. 반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리는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세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럼 누가 일부러 엄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세린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린이 출력해둔 증거 서류들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파일이 통째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린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관 쪽을 확인하니 현관 매트가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간 것이었어요. 세리는 즉시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 쪽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영상을 확인하니 새벽 4시쯤 복도에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세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행히 모든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즉시 USB도 하나 더 구입해서 모든 증거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다시 출력해서 지연의 집에 맡겼습니다. 언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돼?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건 확실해. 세리는 증거 폴더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클라우드, USB, 출력본 3곳에 모두 보관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세리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카드만이라도 풀어줘. 회사에서 진짜 곤란해. 그럼 법인카드 뭐에 썼는지 먼저 말해.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해. 전화로는 안 돼. 만나서 얘기하자. 세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민준을 재우고 나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증거 폴더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진단서, 영상, 댓글, 녹음, 송장, CCTV, 법인카드 내역.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새 파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택배 사기 시도 기록이었습니다. 안에는 송장 사진, CCTV 영상, 통화 녹음, 협박 문자가 시간 순서대로 담겨 있었어요. 세리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 사흘째 되는 날 세린은 택배 사기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센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으로 착불 택배가 왔었는데요. 반품 사기 누명 관련해서 확인하려고요. 아,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미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5배송으로 확인되어 전액 취소되었어요. 그럼 누가 주문한 건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리는 CCTV 영상을 언급했어요. 저희 쪽에 증거 영상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거요. 필요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확인해 보니 주문자 정보가 익명으로 되어 있네요. 익명이요? 네. 전화번호도 선불폰으로 확인됩니다. 지금은 사용 중지된 번호고요. 세리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은 경찰 신고로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리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택배 사건은 더 이상 깊게 파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며칠 전 리어카에서 나온 회사 로고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흰색 봉투, 모서리에 작은 로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숫자 조각. 세리는 조각을 펼쳐 자세히 봤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어동, 15시 30분. 날짜와 장소,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세리는 로고를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깜짝 놀라 봉투를 재빨리 감췄어요. 왜 여기 와? 내 집인데 왜 못 와? 민준이 보러 왔어. 도윤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세린의 손을 봤습니다.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린이 뒤로 손을 숨기자 도윤이 다가왔어요. 보여줘. 왜? 내 물건인데.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거 흰색 봉투야? 세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아? 도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엄마 집에서 봤던 것 같아서. 언제 우리 엄마 집에 왔는데? 아니, 예전에. 그냥 그런 봉투 본 것 같아서. 도윤은 말을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세리는 봉투를 꺼내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알아?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로고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흰 봉투잖아. 그럼 왜 표정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어디서 났어? 엄마 리어카에서. 도윤은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버려. 왜? 그냥 쓸데없는 거야. 버리라고.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세리는 봉투를 다시 감추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당신 뭐 하는 거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있지 말라고.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리는 봉투를 다시 꺼내 자세히 봤습니다. 도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분명 이 봉투에 뭔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리나, 도윤이가 거기 있니? 네. 전화 좀 바꿔줘. 세리는 휴대폰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자마자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그 봉투 찾았어? 세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요, 엄마. 못 찾았어요. 뭐? 분명히 그 집에 있을 텐데. 세린이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줘요. 그럼 빼앗아서라도 가져와. 그거 절대 남한테 보이면 안 돼. 도윤은 세린을 흘끔 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는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네. 빨리 찾아. 내일까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리는 봉투를 더욱 단단히 쥐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봉투가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세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상철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문상철이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문 기사님. 문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저번에 CCTV 물어보셨던 분.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상철은 공구를 내려놓고 세린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뭐 물어보실 게 있으세요? 저번에 블랙박스 배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문상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추측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날 새벽에 제가 퇴근하려고 지하주차장 지나가는데 누가 차 쪽에서 뭔가 하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어두워서. 근데 움직임이 뭔가 배선을 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언제였어요? 새벽 5시 반쯤? 사고 나기 1시간 반 전이요. 세린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문상철은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뭐요? 공동현관 출입 기록이요. 새벽 시간대에 누가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언제요? 지난주부터요. 거의 매일 새벽 4시쯤. 세리는 소름이 돋았어요. 증거 서류가 사라진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CCTV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새벽 시간대는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은 잘 안 보여요. 문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뭐예요? 요즘 아파트에서 행사 준비하잖아요. 창립 기념 패밀리데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초대장 받았어요. 제가 행사 준비 지원하면서 파일 백업하는 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영상 파일이 자꾸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네. 분명 어제 저장한 파일이 오늘 보면 다른 버전으로 바뀌어 있어요. 누가 계속 수정하는 것 같은데. 문상철은 USB를 세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원본이랑 수정본 둘 다 들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세린이 USB를 받으려는 순간 문상철이 손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왜요? 누가 파일 관리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도윤 씨 회사 사람들이더라고요.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남편 회사요? 네. 그 회사에서 행사 후원하거든요. 영상 제작도 그쪽에서 맡았고요. 세린은 USB를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온 세린은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폴더 안에는 2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사 영상 원본, 하나는 행사 영상 수정본이었습니다. 세린은 원본부터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안전 캠페인 영상이 나왔어요. 블랙박스 영상의 중요성, 사고 예방, 그리고 갑자기 화면에 낯익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골목길, 눈 쌓인 바닥, 리어카를 끄는 사람. 세린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명숙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차량에 살짝 부딪히는 순간까지요. 엄마가 정말 미끄러진 거였어. 세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수정본을 열었어요. 같은 영상이었지만 명숙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안전사고 예시 영상으로 대체되어 있었어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이걸 지운 거야? 세린은 두 영상을 모두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름은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안에는 회사 로고 봉투 사진, USB 영상,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단서들을 모두 모았어요. 세린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분명히. 명숙이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세린아, 뭐하니? 엄마, 이거 보세요. 세린은 원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명숙이 미끄러지는 장면을 보고 명숙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엄마가 정말 미끄러진 거 맞죠?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라.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 진짜 미끄러진 거야. 세린은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엄마가 억울하게 당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린의 머릿속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누군가 이 영상을 지우려 했을까? 도윤의 회사는 왜 행사에 개입했을까? 그리고 회사 로고 봉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세린은 증거 폴더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누명 증거 마이너스 사고 관련 모든 기록. 다른 하나는 퍼즐 조각 마이너스 아직 연결되지 않은 단서들. 두 축을 분리해서 정리하니 전체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명숙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그 뒤에는 도윤의 회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린은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회사 로고 봉투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 같았어요. 사흘 후 명숙의 집 우편함에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봉투였어요. 아파트 창립 2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이게 뭐야? 명숙이 봉투를 열자 초대장과 함께 행사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입주민 가족 초대, 안전윤리 캠페인 영상 상영, 기념 공연. 세린이 초대장을 받아봤어요. 행사가 모레네요. 우리도 가야 하나? 엄마, 이거 전 입주민 행사예요. 당연히 가셔야죠.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엄마도 이 아파트 입주민이에요. 당당하게 가세요. 세린은 초대장을 다시 읽었어요. 안전윤리 캠페인 영상 상영. 문상철이 준 USB 속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행사에서 영상을 틀겠구나. 세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린아, 행사 초대장 받았지? 응. 가지마. 세린은 도윤을 쳐다봤어요. 왜? 그냥 가족 행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그런 적 없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린아, 제발. 이번엔 진짜 가지 마. 이유를 말해봐. 왜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회사에서 후원하는 행사라서.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와. 거기서 우리 일 터지면 곤란해. 세린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 일? 당신이 만든 일이지. 세린아, 나갈 거야. 엄마랑 같이. 도윤은 세린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손 놓으라고. 세린아, 제발 이것만은. 세린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참석할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도윤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세린아, 나 진짜 끝나. 회사에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세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린이 받자마자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나, 도윤이한테 들었어. 행사 간다며? 네. 가지 마. 거기 가면 너희 엄마만 망신당해. 무슨 망신이요? 생각해봐. 보험 사기꾼으로 소문난 사람이 행사장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야. 세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왜 가시는데요? 나는 초대받은 귀빈이야. 우리 아들 회사에서 후원하니까. 저희 엄마도 입주민이에요. 당연히 갈 권리 있어요. 권리? 웃기지 마. 거기 가면 더 소문만 나. 조용히 집에 있는 게 너희한테도 좋아. 세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말이 명숙에게 전해졌어요. 세리나, 나 안 갈래. 엄마, 왜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 그냥 집에 있을게. 엄마가 안 가시면 정말로 소문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사를. 세리는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믿고 같이 가주세요. 제발. 명숙은 딸의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후가 되자 문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린 씨, 저 문상철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 행사 오실 거죠? 네. 조심하세요. 영상팀 쪽 분위기가 이상해요. 세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장비실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누가 영상 파일 교체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체요? 네. 원본 말고 다른 버전으로 바꾼다고. 세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글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장비실 점검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세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에 저장된 원본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명숙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틀어야 해. 원본을. 세리는 USB를 하나 더 복사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2개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세리나, 휴대폰 좀 줘. 왜? 그냥 확인할 게 있어. 무슨 확인?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세린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세린이 소리치자 도윤이 손을 멈췄어요. 미안해. 근데 혹시 이상한 파일 같은 거 받은 거 없어? 무슨 파일? USB 같은 거.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뭘 알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냥 혹시 회사 관련 파일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리는 가방을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USB를 다시 확인했어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세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문상철이었습니다. 장비 확인했는데 누가 케이블 건드린 흔적 있어요. 리시버 위치도 바뀌었고요. 내일 조심하세요. 세리는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세린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내일 영상 틀면 끝이야. 가족 생각해. 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세린은 문자를 캡처하고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누구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노트북을 열어 모든 증거를 다시 점검했어요. 진단서, 영상, 녹음, USB, 법인카드 내역, 봉투. 하나하나 확인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내일 준비물이었습니다. 안에는 행사에서 보여줄 증거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원본 영상 USB 2개, 진단서 4본, 녹음 파일, 법인카드 내역, 위험 문자 캡처. 세리는 목록을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 세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나가보니 명숙도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나, 내일 정말 가야 해? 네, 엄마. 가야 해요. 무서워. 세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세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USB 2개, 서류 봉투, 휴대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었어요. 세리는 휴대폰을 켜서 위험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내일 영상 틀면 끝이야. 세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끝?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해가 뜰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증거 폴더를 열어 파일 개수를 확인했어요. 영상 15개, 사진 47장, 문서 23개, 녹음 8개. 모두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정리한다. 세리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어요. 행사 당일 오후 2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입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로비에는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세리는 명숙의 손을 잡고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숙에게 쏠렸어요. 저 사람, 그 리어카 끌던. 맞아, 영상에서 봤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어요. 세리나, 그냥 나가자. 아니에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세리는 명숙을 이끌고 뒤쪽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미정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귀빈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세린과 명숙을 발견하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세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창립 2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고 간단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전윤리 캠페인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세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인 안전 수칙 영상이었어요. 블랙박스 설치의 중요성, 겨울철 안전 운전, 사고 예방 요령. 관객들은 지루한 듯 휴대폰을 보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낯익은 장면이 나왔어요. 눈 쌓인 골목길, 리어카를 끄는 사람. 세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명숙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어요. 발이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고 리어카가 기울어지고 차량에 살짝 닿는 순간까지.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순간만 공백.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고 전과 후만 있고 중간이 검게 끊긴 화면이 보였어요. 하지만 주변 CCTV에는 다른 각도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명숙이 분명히 미끄러진 것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관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진짜 미끄러진 거 아니야? 블랙박스는 왜 꺼진 거야? 세리는 앞쪽을 봤어요.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엔 명숙이 뺨을 맞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손 치워요. 짝!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폭행 아니야? 노인한테 저렇게? 이어서 합의금 압박, 영상 확산, 댓글 캡처가 차례로 나왔어요. 보험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된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영상을 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쪽 조정실 쪽을 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팀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문상철이 장비실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리시버를 조정하며 상영을 유지시켰어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이 펼쳐졌어요. 회사 로고 봉투가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리어카에서 발견된 봉투. 세리는 숨을 죽였어요. 화면이 바뀌며 감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남편 도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 날짜와 금액, 장소가 하나씩 매칭되었어요. 그리고 봉투 속 숫자가 정확히 감사 일정과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관객석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회사 비리 얘기 아니야? 도윤이 조정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무대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미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홀 뒤편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아파트 지은 회사 회장님 아니야? 남자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강그룹 회장 윤태준입니다. 관객석이 숨죽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윤태준은 명숙이 앉은 쪽을 바라봤어요. 김명숙 씨,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명숙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명숙 씨는 보험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피해자입니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블랙박스 조작, 영상 확산, 합의금 압박. 이 모든 것이 김명숙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윤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는 제 아내입니다. 장내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분이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주운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윤태준은 세린을 바라봤어요. 딸, 일어나봐. 세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딸 윤세린입니다. 관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윤태준은 명숙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이제 됐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준은 관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아내는 오래전 제가 사업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하청업체 착취, 현장 사고 은폐, 체면을 위한 거짓 선행.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제 이름과 재산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명숙의 일상이 짧게 나왔어요. 약봉지를 정리하는 모습, 손으로 쓴 가계부, 낡은 장갑, 이름 없는 봉투에 소액을 넣어 경로당에 놓고 가는 모습, 모든 것이 익명이었습니다. 윤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내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명숙을 바라봤어요.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이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건 도움이 아니야.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어요.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준은 이제 미정을 바라봤어요. 조미정 씨, 미정은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제 사위 김도윤 씨. 도윤이 조정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방조했습니다. 윤태준은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업무 배제 조치합니다. 그룹 감사팀이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경비원 2명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손이 멈추고 시선이 흔들리고 몸이 뒤로 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어요. 윤태준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까지 되게 해서.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세린이 2 사람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빠, 딸 고생했어. 엄마 잘 지켜줘서 고마워. 관객석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도윤과 미정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명숙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리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문상철에게 건넸어요. 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문상철은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명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홀을 나왔어요. 세린이 뒤를 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석양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세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네, 엄마. 이제 기록으로 정리됐어요.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세린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너머로 세린을 맞았어요. 윤세린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네, 제 엄마 사건 관련해서요. 김 변호사는 세린이 가져온 폴더를 펼쳐봤어요. 진단서, 영상, 녹음, 사진, 문자 캡처,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폭행,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세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는 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세린을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합의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이틀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숙 씨 사고건 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블랙박스 공백과 주변 CCTV 영상을 종합한 결과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차량 손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 처리는 종결됩니다. 전화를 끊고 명숙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이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정말 끝났구나. 그날 오후 세린은 노트북을 열어 증거 폴더를 정리했습니다. 각 파일에 최종 결과를 메모로 추가했어요. 진단서 폭행 인정, 블랙박스 영상 조작 정황 확인, 녹음 파일 협박 증거 채택, 법인카드 내역 부정 사용 확정,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세린은 마지막으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증인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후 문상철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진술했어요. 사고 당일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량 배선을 만지는 걸 봤습니다. 얼굴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두워서 실루엣만 봤습니다. 하지만 배선을 만진 건 확실합니까? 네. 저는 전기 쪼기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분명 배선 작업이었어요. 조사관은 문상철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전날 영상 장비를 누가 조작한 흔적도 봤습니다. 어떤 흔적이었습니까? 케이블 위치가 바뀌었고 리시버 설정이 변경되어 있었어요. 문상철의 증언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이웃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게,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 영상만 보고 판단한 거지 뭐. 명숙 씨한테 미안한 일했어. 그중 한 명인 박연희가 말했습니다. 나 내일 찾아가서 사과해야겠어. 경로당에서 피하라고 한 것도 나였거든. 나도 같이 갈게. 시장에서 험담한 거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네. 사람들의 태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명숙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세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장모님, 계세요? 왜?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세린이 문을 열어주자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 도윤은 명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비겁했습니다. 장모님보다 제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감봉 3개월이랑 강등 처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권으로 변상도 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도윤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모은 돈입니다. 장모님 병원비랑 그동안 고생하신 거. 명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 돈은 내가 변상하는 데 써. 장모님, 도윤아, 나한테 사과하려면 말로 하지 마.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앞으로 세린이랑 민준이 잘 챙기면서 살아. 그게 진짜 사과야. 도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회사 그만둘 거야? 아니, 계속 다녀야 해. 변상금 갚아야 하니까. 힘들겠네. 응. 근데 해야지. 내가 한 일이니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명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돌아간 후 세린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저녁이 되자 세린은 명숙을 데리고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 전 명숙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던 바로 그 국밥집이었어요. 엄마, 뭐 드실래요? 국밥 먹을까?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명숙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명숙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맛있다. 세리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응. 명숙은 계속 국밥을 먹었어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명숙이 말했어요. 세리나,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포기했을 거야. 세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포기 안 하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세리는 노트북을 열어 증거 폴더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파일이 완성되었어요. 영상, 사진, 문서, 녹음, 진술서, 판결문.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폴더 맨 아래에 마지막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블랙박스, SD카드 마이너스 누가, 왜 가져갔는가? 세리는 이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엄마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세리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세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SD카드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새벽에 눈을 떴지만 이번엔 리어카를 끌러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생일이었어요. 소고기와 미역을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부어 끓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오전 9시쯤 세린이 민준을 데리고 왔습니다. 외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명숙을 안았어요. 우리 민준이 생일 축하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먹으며 웃었어요. 외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민준아. 민준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외할머니, 요즘 애들이 저한테 잘해줘요. 외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게 됐대요. 명숙은 손주를 꽉 안았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식사를 마치고 명숙은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리어카가 보였어요. 명숙은 천천히 다가가 리어카 위의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안에 남아있던 골판지와 페트병을 꺼내 분리수거함에 넣었어요. 리어카를 비운 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명숙은 낡은 장갑 한 켤레를 리어카 위에 올려놓았어요. 검은색 테이프가 감긴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세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지울까요? 증거 폴더가 열려 있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남겨둬. 기록이잖아. 우리가 겪은 일. 세린이 물었어요. 그럼 폴더 이름이라도 바꿀까요? 뭐로? 지나간 겨울 어때요? 명숙은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세린은 폴더 이름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폴더를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태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리어카 그만둔다며. 그래도 겨울에 장갑은 필요하잖아. 명숙은 장갑을 껴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고마워요. 며칠 후 경로당 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경로당에 나오시면 안 될까요? 회원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 명숙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명숙 씨, 박연희가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오해해서. 괜찮아요, 연희 씨.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명숙은 평소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원들이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명숙 씨, 이거 먹어봐요. 제가 담근 깻잎지. 고마워요. 명숙의 도시락 뚜껑에 반찬들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오후가 되어 윤태준이 경로당 앞으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시간 맞춰서 왔지. 차 안에서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골목길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더 이상 새벽 어둠 속이 아니라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의 골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뛰어나왔어요. 외할머니,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민준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평범하지 않은데요. 할머니는 용감해요. 나쁜 사람들한테도 안 졌잖아요. 명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혼자 한 게 아니야. 엄마랑 이모, 그리고 너희가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태준, 명숙, 세린, 민준. 네 사람은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명숙은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리어카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명숙은 서랍에 넣어둔 낡은 장갑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검은 테이프가 여러 겹 감긴 장갑. 그것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어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이 준 새 장갑을 꺼내 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어요. 눈송이 하나가 장갑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녹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거실로 돌아오니 민준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명숙은 손주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세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엄마, 이제 가볼게요. 엄마도 푹 쉬세요. 세린은 민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소리는 작게 줄이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옆에 앉으며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은 뭐 할 거야? 경로당 가서 친구들이랑 화투나 칠까? 윤태준은 웃었습니다. 좋지. 그렇게 해.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명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지? 응, 정말 잘 키웠어.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억울하지도 분하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리어카를 끌지 않아도 되는 할머니, 손주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할머니,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할머니. 그렇게 명숙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